하늘에서 불타는 돌이 떨어집니다. 그 돌은 자연 현상이 아니라 천년 전 잊혀진 고대 문명이 만든 장치였습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는 판타지와 역사, 재난과 미스터리가 한데 뒤섞인 독특한 작품 매터 지구 최후의 날, 원제 메티어 데이 1입니다. 포스터 속 거대한 아즈텍 피라미드 위로 떨어지는 운석과 그 아래 쓰여있는 카피, 아즈텍 전설의 보물, 이제 고대의 힘이 깨어난다. 16세기 스페인 탐험가들이 아즈텍 왕국의 보물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 그런데 그 보물이 사실 하늘을 조종하는 고대의 장치였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약 10분 동안 이 독특한 모험 판타지 영화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화 미터 데이 1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제목은 매터, 지구 최후의 날로 2024년 미국에서 제작된 작품입니다. 러닝타임은 약 80분으로 짧아 부담 없이 감상할 수 있습니다. 15세 이상 관람가이며 모험, SF, 재난, 판타지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장르입니다. 이 영화의 독특한 점은 16세기 대항해 시대의 아즈텍 왕국을 배경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운석 재난 영화와 중세 탐험물이 결합된 이 조합은 정말 특별합니다. 포스터 카피처럼 아즈텍 전설의 보물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영화를 이해하려면 감독 브렛 벤트먼부터 알아야 합니다. 들어본 이름이 아닐 수도 있지만 벤트먼 감독은 할리우드 메인스트림이 아닌 인디와 비급 장르 영화를 만드는 독특한 감독입니다. 그는 감독, 각본, 제작을 모두 맡는 1인 올라운더 스타일로 한정된 예산 안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창조하는 작가입니다. 사실 이 영화는 속편입니다. 2021년에 만든 매터라는 영화가 있었고 운석이 떨어진 후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이번에는 그 재난 콘셉트를 확장해 매터의 기원을 고대 아즈텍 문명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Day 1, 즉 첫날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입니다. 벤트먼 감독의 강점은 화려한 CG로 승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캐릭터의 내면과 신화적 상상력으로 영화를 채우며 예산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감독입니다. 이제 배우들을 소개하겠습니다. 4명의 핵심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 마르코 역의 워커 헤인즈입니다. 그는 16세기 스페인 탐험가를 연기하며 코르테스 장군의 명령을 받아 보물을 찾는 여정을 떠납니다. 그러나 고대의 힘 앞에서 자신의 선택을 되돌아보게 되는 인물입니다. 긴 머리와 빨간 복식, 그리고 코피를 흘리며 싸우는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두 번째, 조수 베르날 역의 클리프 딘입니다. 그는 나이 많은 베테랑 탐험가로 모험의 현실적인 판단을 맡고 있습니다. 깊은 통찰과 경험이 작품 전체의 무게감을 만들어내는 캐릭터입니다. 세 번째, 아즈텍 원주민 네카올 역의 크리스티나 시처입니다. 그녀는 전쟁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로 얼굴에 검은 문양을 그리고 빨간 입술로 등장하는 첫 장면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네 번째, 코르테스 장군 역의 토미 할럼입니다. 그는 탐험을 명령한 배후 인물로 실제 역사 속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를 모티브로 삼은 캐릭터입니다. 이 네 인물이 만들어내는 관계 구도가 영화의 핵심입니다. 16세기 중앙아메리카 스페인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가 아즈텍 왕국을 무너뜨린 직후 코르테스 장군은 탐험가 마르코와 베르날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합니다. 몬테수마 왕의 전설적 보물을 찾아오라는 명령입니다. 두 사람은 정글 깊숙이 들어가지만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 보물은 단순한 금이나 보석이 아닌 하늘을 조종하고 불타는 바위를 떨어뜨리는 고대의 다이얼입니다. 매터의 힘을 담은 장치죠. 정글을 헤매던 두 사람은 전쟁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아즈텍 원주민 여성 네카우를 만납니다. 그녀는 보물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봉인해온 금기의 유물이었고 함부로 꺼내서는 안 될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탐욕 앞에 선 인간은 언제나 어리석습니다. 보물을 손에 넣는 순간 마르코는 깨닫습니다. 그가 깨운 것은 보물이 아니라 세상을 끝낼 수 있는 재앙이라는 것을.
이 영화를 더 재미있게 보려면 배경이 되는 역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코르테스와 아즈텍 정복입니다. 1019년부터 1121년까지 스페인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가 멕시코 아즈텍 제국을 무너뜨린 사건은 영화의 역사적 뿌리입니다. 이 정복은 문명 하나가 사라진 비극적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몬테수마 왕의 보물입니다. 아즈텍 마지막 황제 몬테수마 2세의 보물은 실제 역사에서도 전설로 전해집니다. 영화는 여기에 메터다이얼이라는 판타지 설정을 더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영화 속 보물 전설이 역사적 사실과 밀접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즈텍의 하늘 신앙입니다. 아즈텍 문명은 태양신 우이칠로포치틀리와 하늘의 뱀 케찰코아틀 등 하늘과 관련된 신화가 풍부했습니다. 메터의 힘은 이 신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원주민의 시선입니다. 영화는 정복자와 원주민의 시선을 모두 담으려 합니다. 네카올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누가 진짜 침략자인가 라는 질문이 은근히 숨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화의 핵심 소재인 메터다이얼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메터다이얼은 단순한 장치가 아닙니다. 아즈텍 왕국이 1000년 동안 봉인해온 고대의 유물로 세계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신의 장치입니다. 원주민들은 이 다이얼을 숭배하면서도 두려워했고 이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금기를 지켜왔습니다. 이 설정은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인디아나 존스, 성괴의 비밀의 성괴의 아문라의 책, 니모의 상자의 판도라 상자와 같은 인류의 오래된 이야기 속에는 항상 금기를 깨는 인간의 모티브가 존재합니다. 메터다이얼 역시 이러한 유물 중 하나입니다. 이 영화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인간의 탐욕은 언제나 금기를 깨뜨리며 그 대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모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두 세계관의 충돌을 그립니다. 첫 번째는 정복자의 욕망입니다. 주인공 마르코는 단순한 악당이 아닙니다. 그는 명령에 따르는 군인이자 모험의 낭만을 꿈꾸는 탐험가입니다. 그러나 보물을 앞에 두고 그는 사명과 탐욕의 경계에 서게 됩니다. 그의 얼굴에서 흐르는 피는 상징적입니다. 이미 경고 신호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인간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원주민의 지혜입니다. 네카올은 전쟁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로 그녀의 얼굴에 새겨진 검은 문양과 빨간 입술, 조용한 눈빛은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녀는 보물의 진정한 힘과 그 힘이 깨어날 때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침묵과 의식은 잊혀진 지행의 상징입니다. 정복자는 눈에 보이는 보물을 탐내지만 원주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균형을 지키려 합니다. 이 두 캐릭터의 대비가 영화의 진정한 갈등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제 이 영화가 진짜로 던지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겉보기에는 B급 모험 판타지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아주 오래된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은 왜 금기를 깨뜨리는가? 판도라의 상자 신화부터 성경의 선악과 현대의 원자폭탄까지 인류 역사는 반복된 패턴을 보여줍니다. 알아선 안 될 것을 알고 건드려선 안 될 것을 건드리며 그때마다 대가를 치릅니다. 이 영화는 아즈텍이라는 이국적 배경을 통해 그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인류는 정말 달라졌는가? 우리가 개발하는 AI, 유전자 편집, 기후 조작 기술도 또 다른 메트의 다이얼이 아닐까요? 감독이 설정한 메터의 기원은 단순한 재난의 원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탐욕이 남긴 흔적입니다. 결국 메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욕망이 돌아와 우리를 때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영화의 연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저예산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빛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첫째, 자연광을 활용한 촬영입니다. 대부분의 장면이 숲속 자연광으로 촬영되어 CG의 한계를 인정하고 리얼리즘으로 승부하는 영리한 선택을 했습니다. 둘째, 클로즈업 중심의 연기입니다.
적은 예산을 배우의 얼굴에 집중시켜 마르코의 코피, 네카울의 분장, 노인의 눈빛 등 디테일로 이야기를 채워갑니다. 셋째, 정적 장면의 활용입니다. 거창한 액션 대신 대화와 불꽃 의식 장면으로 신비감을 만들어내며 조용한 미스터리 톤의 재난 영화라는 독특한 포지션을 형성합니다. 마지막으로 판타지와 역사의 결합입니다. 16세기 복식과 소품을 실제 시대극처럼 준비하여 판타지 설정이 있어도 역사적 고증에 신경 쓴 흔적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의 한계를 스타일로 바꾼 영리한 연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솔직한 감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리 말씀드릴 것은 이 영화는 블록버스터 재난 영화가 아닙니다. 포스터 속 거대한 피라미드와 운석은 그런 느낌의 영화를 암시하지만 실제 내용은 훨씬 소박하고 조용합니다. 웅장한 VFX나 대규모 파괴 장면을 기대하셨다면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비우고 보면 의외의 재미가 있습니다. 아즈텍 신화, 스페인 정복의 역사, 금기의 유물 이런 요소들을 좋아하신다면 분명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포직, 인디아나 존스 같은 고전 모험물을 저예산으로 진지하게 재해석한 느낌입니다.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6.2점입니다. 세계관 7.5점, 연출 6점, 연기 6.5점, 재미 6점입니다. 세계관 점수가 가장 높은 이유는 설정 자체가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심심한 저녁에 가볍게 볼 모험 영화가 필요한 분, 고대 문명과 금기의 유물 같은 소재를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비급 장르 영화의 매력을 아시는 분께 추천드립니다. 기대치를 낮추고 보시면 생각보다 재미있습니다. 모험과 신화가 그리운 밤, 재난 모험, 고대 미스터리 장르부터 숨은 비급 걸작까지 넷파일에서 편하게 만나보세요. 주소는 netfile.co.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이 마르코라면 그 다이얼을 열어보시겠습니까? 금기를 알고도 열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끝까지 참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선택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화 리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